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야, 너 지금 집이야? 집이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내가 잠깐 너네 집 앞으로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 괜찮긴 한데 왜 그러는 건데? 주말이라고 엄마가 너 먹이겠다고 음식 잔뜩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데리러 가려고 했지. 나 때문에 음식을 하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너무 죄송하잖아. 라며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빠가 물었어요. 왜? 성빈이야? 오늘 아빠랑 외식하려고 했는데 어쩌지? 성빈 씨네 어머님이 같이 밥 먹자고 음식을 하고 계신가 봐. 그래? 그럼 얼른 가봐야지. 항상 잘 챙겨주셔서 내가 다 고맙네. 그러게. 근데 고맙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 너랑 친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 얼른 준비하고 다녀와. 성빈 씨가 데리러 온다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여기까지 데리러 온다고?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라미 아빠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아빠와 외식을 하기로 했던지라 미안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어 잠시 후 남편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이 한박 웃음으로 반겨주셨는데요.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 또한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이 제 손까지 잡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라. 준비 다 됐으니까 잠깐만 앉아 있어. 저도 좀 도울게요. 아니야. 넌 손님인데 네가 도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손님은 그냥 앉아 있고 성빈이 수빈이는 얼른 와서 엄마 좀 도와줘. 라는 말에 남편과 시누이가 주방으로 갔고 시어머님 옆에서 열심히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저를 말렸어요. 넌 손님이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서 내 말동무나 해주렴. 그래, 그냥 거기 앉아서 말동무 해주면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님이 다시 당부를 하는 모습에 소파에 앉았고 시아버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던 중 식사 준비가 됐다는 말에 식탁으로 다가갔는데요. 식탁에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도 많아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제부터 내내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다. 특히나 연주가 가지나무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내가 엄청 공을 들였으니까 맛 좀 봐보렴.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가지나무를 집어서 입에 넣고 있자 시댁 가족들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때? 맛이 괜찮아? 네, 엄청 맛있어요.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나긴 해? 네,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라며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 모두 활짝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 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반찬 좀 싸놨으니까 갈 때 사돈양만 좀 가져다 드리렴. 반찬을요? 사실은 오늘 같이 오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돈양반 불편할까 싶어서 말도 못 꺼냈지 뭐니. 그러니까 이 반찬 가지고 가서 사돈양반이랑 같이 식사하렴. 특히나 가지나물은 넉넉하게 담았어. 그리고 성빈이는 연주집까지 데려다주고. 당연하지. 엄마, 반찬은 내가 들을게. 라며 남편이 반찬을 받아들었는데요. 우리 아빠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순간 눈물이 고인 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찬 몇 개 담은 것뿐인데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쑥스럽잖니.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린 뒤 남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을 본 아빠가 물었어요. 그건 뭐야?
성빈 씨 어머님이 반찬을 싸주셔서 가지고 왔어. 아빠랑 같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다. 나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하네. 그 뒤 시어머님이 주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입맛에 맞았는지 아빠가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정도 사귄 뒤 결혼을 했는데요. 사귀는 내내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이 너무 잘해줘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은 엄마 없이 아빠와 단 둘이만 살고 있는 저를 매사 신경 써주셨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외가가족들과 고모들에게도 남편을 소개했고 예의 바르고 착한 남편 모습에 가족 모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집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집을 남겨주셨거든요. 잠시 외가가족들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외가가족들은 가족애가 남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외가가족들과 자주 어울리고 지냈으니까요. 외가가족들은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던 저를 끔찍이도 챙겼는데요. 특히나 외할머니가 저를 많이 아끼고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고 모든 행사에도 외가가족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가 가족들과 외가 가족들이 같이 만나는 날이 많았는데요. 친가 가족들과 외가 가족들이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 나중에는 아빠의 재혼 문제를 상의하기도 했지만 아빠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할머니 두 분이 합심해서 아빠에게 불같이 화를 낸 적도 있었다네요. 정서방, 자네도 새 출발을 해야 한다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래, 사돈 말이 맞다. 연주엠이 떠난 지가 언젠데 이제는 재혼 생각도 해봐야지. 혹시 연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네 인생 찾아가게나. 아직 한참 젊은데 어떻게 혼자 살려고 그래? 아닙니다. 저는 재혼 생각 없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도 사별하고 재혼했는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 지켜보면서 연주를 위해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의 생각은 굳건했고 결국 가족들 모두 포기한 채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외할머니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는데요. 어느 날은 외할머니가 위경련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급히 병원에 갔더니 병실 밖에 앉아있던 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주무시니까 이따가 들어가 봐. 어디가 아프신 건데? 위경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도 여기저기 자주 아프셨어.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멀쩡한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 넌 잘 모르겠지만 네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도 네 엄마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다고 하시면서 맨날 눈물바람이셨어. 그랬으니 병이 안 나고 백이겠어. 특히나 조금 있으면 네 엄마 기일이잖니. 언니 생일 때랑 기일 때만 되면 더 심하셨거든. 근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네. 좋은 일도 아닌데 너한테 알릴 필요 없었으니까 그냥 쉬쉬했던 것뿐이야. 라는 이모 말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는데요. 외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기에 그토록 소가리를 하고 계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그 뒤에도 외할머니는 자주 병원을 다니셨고 결국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임종하기 바로 직전 친할머니가 외할머니의 손을 잡자 외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요. 사돈, 우리 연주 걱정은 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연주애미도 걱정하지 말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외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큰 충격 속에서 장례를 치렀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할머니와 고모도 장례식장을 지켰는데요. 친가와 외가는 그냥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2달 정도가 지나갈 무렵
외가 가족들이 집에 찾아왔고 이모가 말을 꺼냈어요. 이미 돌아가실 걸 알았던 것인지 엄마가 작년에 우리를 다 불러놓고 부탁한 게 있어요. 부탁이라니? 우리 모르게 무슨 부탁을 하셨단 말이야? 아빠가 외삼촌 부부와 이모 부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자 이모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사시던 집을 연주한테 주고 싶다고 우리 의견을 물으셨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유언이에요. 그리고 형부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연주한테 주겠다고 한 거고요. 물론 우리 모두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엄마 집인데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처제랑 처남이 알아서 해. 생각해봐. 그동안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제랑 처남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있겠어. 우리는 절대 못 받으니까 그런 줄 알아. 형부, 엄마 마음이 그러신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야 돌아가신 엄마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거면 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연주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부모님이 바쁘셔서 언니가 우리 남매를 업어 키웠잖아요. 이렇게라도 언니한테 받은 거 돌려주고 싶어요. 라는 외가 가족들 말에 외할머니 집은 제 명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외가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다만 아빠가 저를 앉혀놓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건 참 애통한 일이지만 그래도 좋은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요즘은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 세상에 이런 가족들이 또 있을까 싶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들한테 항상 잘하고 살아야 해. 라며 제게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그 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 또한 친가 외가 가족들을 챙기며 잘 지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혹여나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혼자 외가 가족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말을 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이제 나도 가족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리고 이런 비싼 집을 주셨는데 당연히 가야지. 라며 남편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지라 비록 제 명이긴 했지만 집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친구들과 통화를 하거나 하면 집이 있다며 큰 소리로 자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가족들과 남편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이 암암리에 저를 압박했습니다. 근데 니들 왜 아직 임신 소식은 없는 거니? 빨리 나올수록 니들한테 좋은 거니까 서두르도록 해라. 라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시어머님이 압박을 했는데요. 이상했던 것은 시어머님의 목소리도 변해갔다고 해야 할까요? 자상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점점 싸늘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압박을 했지만 제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저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계획 임신을 하고 싶었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도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슬슬 임신계획 세워야 하지 않을까? 내년에 임신계획 세우기로 약속했던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아니, 집에서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지. 알았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라며 제가 대답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혼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시댁 가족들의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오히려 임신을 조금 미뤄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은 빗나가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토록 착하던 시댁 가족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니들이 사는 집 명의가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다던데 그게 정말이니? 우리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거니까 당연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네? 뒤통수를 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라. 내가 사돈양반 반찬도 몇 번이나 만들어다 주고 그랬잖니? 내가 그랬던 건 며느리인 너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근데 어쩜 그까지 돈 앞에서 편 가르듯 이럴 수가 있어. 편을 가르다니요? 그렇잖니. 우리는 너를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데 넌 아직도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명의를 네 명으로 한 거 아니겠어? 이건 우리를 배신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시어머님이 눈까지 부릅뜬 채 저를 노려봤고 시누이도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채 제가 입을 뗐어요. 그 아파트는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거라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가 가족들한테도 많이 미안한 일이라 아직까지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에게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던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자 시댁 가족들이 약간은 당황한 듯 해 보였어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거든요. 하긴 네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구나. 난 그저 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해서 높아심이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 그건 알았고 내가 할 말이 더 있는데 말이야. 라며 시어머님이 약간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시어머님이 다음 말을 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 문제를 들먹이며 복선을 깔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곧 시어머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집은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니까 당연히 네 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까 사돈 양반한테 상가도 하나 있다며? 상가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과 남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아빠에게 상가가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전에 처가댁에서 밥 먹던 중에 장인어른이 상가 때문에 세입자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남편 말에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2달 전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아빠가 같이 식사를 하자며 불렀고 집에 갔더니 닭볶음탕과 남편이 좋아할 만한 반찬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다 아빠가 만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이 닭볶음탕은 네 고모가 한 거고 이 장어랑은 네 이모가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는데 장모가 없으니 고모랑 이모라도 챙겨야 한다면서 말이야. 그럼 같이 밥이나 먹고 가지 왜 그냥 간 거야? 나도 그러자고 했는데 그럼 김서방이 불편할 거라고 하면서 그냥 갔어. 같이 밥 먹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암튼 이모랑 고모가 정성 들여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게나. 라며 아빠가 남편에게 말했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잠시 후 아빠 휴대폰이 울렸어요. 넌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먹고 있어. 아빠가 거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상가 세입자가 아빠에게 상가에 무슨 문제가 있다며 수리를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기에 저는 그냥 모른 척 밥을 먹었는데요. 아마도 아빠에게 상가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남편 귀가 번쩍했던 모양으로 통화 내용을 전부 엿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한테 상가가 있다는 말을 우리한테 숨겼던 거니? 네? 숨긴 건 아니고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게 제 것도 아니고 아빠 건데 그걸 왜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불쾌감으로 속이 부글거렸는데요. 제 상가도 아닌 아빠 상가에 대해 시댁 가족들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불쾌감으로 인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당연히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사실은 우리 딸, 그러니까 네 시누이가
카페를 운영해보는 게 소원이잖니. 그러니까 네가 사돈 양반한테 잘 좀 말해다오. 잘 말해달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겠어. 사돈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상가에서 카페를 하고 싶으니까 잘 좀 말해달라는 거 아니겠니? 남한테 대주는 것보다 가족인 우리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사돈 양반한테 말 좀 잘해주렴. 근데 너도 잘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니?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보증금이랑 월세 없이 할 수 있게 도와다오. 시어머님이 어찌나 뻔뻔하게 말을 하던지 잠시 넋을 놓고 말았는데요. 제가 넋을 놓고 시댁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때?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렇게 해줄 거지? 아니요,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힘들다니? 너 서운하게 이럴 거야? 어머님, 지금 세입자 계약 기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을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가족이 들어간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거잖니.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문제가 많이 될걸요? 그리고 설령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아가씨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잘라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설마 보증금하고 월세 못 준다고 해서 그런 거니? 그럼 우리가 대략이라도 맞춰볼 테니까 사돈 양반한테 말해보렴. 아니요. 다 맞춰주신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시면 그냥 하나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다시 단호한 어조로 말을 하자 시댁 가족들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했지만 3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때려치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취업도 포기한 채 집에 눌러 앉았고 하루하루 백수와도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상가 세입자분이 워낙 좋은 분이었고 계약도 남은 상태였기에 제가 부탁을 한다고 해도 아빠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을 테고요. 결국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기에 다행이란 생각을 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과 시누이가 치킨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뭐야, 당신 오늘 출근 안 했어? 출근했다가 수빈이가 우울하다고 온다고 하길래 반차 내고 왔어. 언니, 왔어요? 시누이 코가 빨개져 있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취한 듯해 보였습니다. 식탁 밑에 술병이 굴러다니는 모습만 봐도 이미 많이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가씨,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좀 마셨어요. 할 말이라니요? 저 카페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도와줘요. 그건 그때 이미 다 말한 거잖아요. 세입자 계약 기간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라며 제가 다시 거절을 하자 진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소리쳤어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이게 무슨 가족이야.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데. 아가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가보세요. 여보, 택시 타고 다녀와. 싫어. 무조건 하게 해달란 말이야.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정색을 했지만 신우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카페 하게 해줘요. 내가 잘할게요. 아니면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카페 할 돈 줘요. 그럼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여보, 내 말 못 들었어? 얼른 택시 불러. 그러니까 그냥 카페 하게 해주자. 내가 장인어른께 말씀드려볼게. 뭐? 당신까지 진짜 이럴 거야? 남도 아니고 시누이면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도와주면 좋잖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 말이야. 가끔 그냥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라며 남편이 헛소리를 냈고 곧 대충 짐을 싸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나가는 동안에도 남편은 카페를 차리게 도와달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결국 친정으로 갔고 저를 보자마자 아빠가 놀라서 묻는 모습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사실은 나한테도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아빠한테도 문자하고 전화를 했단 말이야? 뭐라고 했는데? 라며 제가 아빠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문자 내용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사돈 진짜 답답하시네요부터 시작해서 가족끼리 너무 냉정하다, 천벌을 받을 거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고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그런 문자는 매일같이 계속되었고 제가 놀란 채 아빠에게 물었어요. 이랬는데 나한테 왜 말을 안 했던 거야? 김서방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될 줄 알았지. 근데 오늘 네 말 들어보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구나. 그동안은 김서방은 멀쩡해 보이길래 그냥 참고 있었던 건데 김서방까지 그랬다고 하니까 니들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어.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재산을 보고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게 분명해. 우선 내일쯤 집에 가서 김서방 짐 다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꿀 생각해.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날 회사에 연차 휴가를 낸 채 정리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더니 시누이가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우리 오빠 집이지 왜 니네 집이야. 난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시누이가 다시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에 하는 수 없이 고모에게 전화를 했고 잠시 후 고모가 집에 쫓아왔는데요. 고모가 시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자 시누이가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손톱 자국까지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려야 할 고모가 조용히 있는 모습에 제가 고모를 빤히 바라봤더니 시누이의 만행을 휴대폰으로 전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모가 조용히 경찰에 전화를 했고 고모가 전화를 하는 모습에 시누이가 기겁을 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날 시누이는 맨정신이었는데요.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제 머리채까지 잡았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진단서까지 끊고는 남편에게 영상과 진단서를 같이 보냈어요. 물론 이혼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 남편이 찾아와서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그때 나한테 엄마 없이 자라서 절대 이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이혼이 웬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재산에 미쳐서 날뛰는데 어느 누가 참고 살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니네 가족 전부 내 재산 노리고 그랬던 거지? 진짜 무섭고 소름 끼치니까 빨리 이혼 도장이나 찍을 생각해. 미리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큼 해보던지. 근데 네 동생이 워낙 큰 건을 만들어놔서 방법이 없을 거야. 거기다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문자로 협박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남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팅기던 남편도 나중에는 포기를 한 모양인지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고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행동하던 전 시댁 가족들의 모습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으며 몸서리가 쳐졌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을 잊고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사람이 전 남편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전 남편 월급이 가압류됐다면서 돈을 빌리러 왔었다네요. 그러다가 결국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묻진 못했지만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또다시 소름이 돋으며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